저는 비상교육에서 유아교육 사업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손병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아이가 있고요. 책을 적게 읽는 아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보면은 책 읽는 속도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시선의 움직임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시선이 머무는 시간도 다 차이가 나요. 책을 많이 읽는 아이는 빠르게 읽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데 놓치는 것이 없고요. 책을 못 읽는 사람은 읽었던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근데 그게 아이만 그러냐? 여러분도 그래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도서전에 왔지만 책을 많이 읽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애들 책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 온 거지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책을 읽는 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건 알죠?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더 빨리 더 많이 읽게 되고, 못 읽는 사람은 오랜만에 책 한번 읽어보자 했다가 금방 덮죠. 앞에 게 생각이 안 나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문자를 해독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읽은 것들을 기억해가면서 정리해가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읽는 걸 책 읽는다고 하는 거지, 그냥 문자를 해독하는 게 아니에요. 한글을 해독한다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읽다가 자꾸 짜증이 나죠. 한 3분의 1 지나가면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되고,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인류 역사가 그렇게 책을 읽은지, 대중적으로 책을 읽은지 오래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책이 많아진 것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책을 열심히 읽게 된 것도 인류 역사상 아주 근래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책 읽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모든 사람들한테 제대로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책에서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책만 보면 졸리는 수면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TV 프로그램 보니까 냄비 받침이라는 독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말 그대로 냄비 받침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책을 많이 읽는 아이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책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막 빨리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그죠? 그냥 빨리빨리 읽어. 물어보면 몰라요. 답답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책 사줬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우리 아이들 왜 이해도 못하는데 빨리 읽죠? 읽는 게 아니라 보는 거죠. 보는 겁니다. 보는 단계에서 읽는 단계로 넘어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봐주는 게 어딥니까? 그죠? 사실 우리 인간 뇌는요, 굉장히 불완전한 걸 싫어해요. 인간 시각에 맹점이 있다는 거 아시죠? 맹점이 있어서, 이 시신경이 없는 곳이 있어서 인간의 눈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눈에 맹점이 있다는 걸 몰라요. 왜냐? 두뇌가 거기에 뭔가로 덮어 씌웁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읽다가 책에 오탈자가 꽤 많더라도 여러분들이 오탈자 발견하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두뇌는 자동으로 오탈자를 교정해가면서 읽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몇 단어 읽지만은 그 안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 수많은 것들을 상상력으로 채워가면서 그냥 읽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대로 안 읽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거죠. 한 번 읽을 책 계속 본다고 그래서 짜증이 나죠. 여러분들 책을 전집을 사줬는데 책 하나만 읽어요. 이거 다 읽다가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 좀 읽어볼래? 이것 좀 읽어볼래? 그러죠. 그러나 그 아이는 왜 읽었던 책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재미를 느낄까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린 왕자를 읽었을 겁니다. 지금 다시 보면 또 다른 느낌이 있죠. 그러나 어린 왕자를 연속 2번 읽는다고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은요, 아직까지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재미가 있으면 반복해서 읽고 또 읽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옆에서 응원을 해 주셔야 돼요. 읽은 책 또 읽는 게 어디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정도 됐으면 글밥 많은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창작 동화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읽어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책을 좋아하게 되는 방법, 그거는 책을 좋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푹 빠져보는 수밖에 없어요.
푹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오늘은 한 가지 방법만 말씀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15분 특강이니까 하나만 가져가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우리 아이 책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은데, 책을 많이 읽는 게 좋나요? 제 주위에 책 많이 읽은 사람들 중에서, 책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신이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못 봤어요. 제 친구들 책 정말 좋아하는 사람 다 삐딱해요. 뭔가 비판적이고 뭘 얘기하면은 늘 삐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읽어야죠. 그죠?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 중에서는 다 다른 어떤 성향을 가지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것들은 기존에 있던 그런 상식들 몇 가지를 깼으면 좋겠어요. 책을 많이 읽게 한다?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많이 읽어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성향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거실을 서재로라는 캠페인이 과거에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많이 이렇게 번졌죠. 우리 때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전국의 모든 거실들에서 TV가 사라지고 책장으로 이렇게 가득 차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들이 벌어졌죠. 아름다운 풍경이 벌어졌는데 거실에 사람이 없어요. 거실이 서재로 만들어지고 거실이 아름답게 되고 거실이 교양스럽게 되고 거실이 뭔가 있어 보이는데 정작 거기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TV는 안방으로 가고 그리고 사람들은 안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거실은 이제 안방이 되는 거죠. 거실을 서재로라는 캠페인이, 그 캠페인이 인테리어 캠페인이 아닙니다. 그죠? 책 읽는 문화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책 읽는 문화가 뭡니까? 책 읽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거실을 서재로라는 캠페인은 거실에 책 읽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TV가 있든 없든 거실에 책 읽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거실에 책으로 도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책 때문에 숨 막혀 죽어요. 책이 많다고 해서 책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집에 갔더니 책밖에 없어. 애들 답답해 미치는 거죠. 책이 많은 것이 목표가 아니라 책이 자연스러워지고 책 읽는 것이 즐겁다라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거실을 서재로 바꾸자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죠. 봤던 책을 보고 또 보는 아이들, 이유가 있습니다. 볼 때마다 재밌으니까. 볼 때마다 달라요. 물론 답답합니다. 아이한테 책이 그렇게 10번, 20번 읽었는데 아이들한테 책 이 내용을 물어보면 그냥 건성건성 얘기하거나 재미있었던 부분만 얘기해요. 이 시기 아이들 책 줄거리를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럼 답답하죠. 책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면 잘 몰라요. 여러분들 조급해집니다. 이 정도 읽었으면 이 정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책을 읽고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인류가 1, 2, 3이라고 했을 때 3이라는 숫자를 발견하기까지 수만 년이 걸렸어요. 하나 둘 하다가 3개를 3자를 발견하기까지. 책을 읽고 그것을 요약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은 실로 어마어마한 능력이고요. 그것이 우리 아이한테 단번에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돼요. 조급하지 않게, 우리 아이 바보 취급하지 않고. 봤던 책 읽고 또 읽은 아이한테 어느 부분이 재미있었고 왜 그렇게 재미있었냐고 얘기를 하면서 점점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 주제와 관련해서 다른 책들을 더 주면 되는 거죠. 우린 늘 우리 아이들한테 평균적인 아이를 바래요. 이 정도 읽었으면 됐고 다른 책 읽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정말 완벽한 식단으로 식사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신지 아세요? 아침, 점심, 저녁 완벽한 식단으로 똑같은 식사를 하게 되면 질려서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차라리 라면 먹는 게 낫지. 우리 아이가 지금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독서를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길게 보셔야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아이가 창작 동화도 읽고 전래 동화도 읽고 비소설도 읽고 모든 것을 골고루 읽어가면서 글밥을 차근차근 많이 나가면서 각 영역별로 다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 지금 거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푹 빠졌다가 다시 나오면 또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한 번이라도 깊게 무엇인가에 빠져본 아이만이 다른 것에 빠질 수가 있고 몰입할 수가 있고 과제에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이라도 빠져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돼요. 독서지도의 목적을 여러분들은 많이 고민을 합니다. 사실 독서를 많이 하게 되고 언어 영역을 많이 잘 알게 되면 언어 영역의 수능에서 언어 영역을 이런 걸 테스트합니다. 사실적 이해, 비판적 이해, 추론적 이해, 창의적 이해 이런 영역들을 평가를 해요. 그 중에서 사실적 이해 영역은 점수 배점이 낮고 추론, 비판, 창의적 이해 영역의 배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적 이해를 하고 비판도 할 줄 알고 교양도 쌓고 간접 경험도 해가면서 독서 능력을 키우고 거기서 이제 논술 능력을 키우고 여러 가지를 키웠으면 좋겠다. 사고력도 키우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런 여러분들의 목적, 우리 아이한테 책을 읽혀서 사고력도 키우고 교양도 키우고 그 다음에 지식도 넓히고 그 다음에 논술 능력도 키우고 이런 목적들을 다섯 자로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요. 불순한 목적이라 그래요. 이런 목적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여러분들이 독서 지도하면 할수록 도망가는 거예요. 지도를 안 하면은 책을 좋아할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책을 지도해야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에 도망간단 말이죠. 왜요? 그게 또 공부가 되니까. 요즘 책들 뒤에 물어볼 질문들 다 나오죠. 다 읽고 나면 자, 이제 네가 주인공이 한번 돼보자. 네가 한번 주인공이 됐을 때 넌 어떻겠니? 네가 이럴 때는 어떤 상황이 좋겠니? 자, 그럼 결말을 한번 새롭게 바꿔보자. 너라면 결론 어떻게 냈으면 좋겠니? 물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눈만 멀뚱멀뚱해요.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짜증이 나죠.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독서지도 하는데. 독서 후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독서지도사에 버금갈 정도로 공부를 하지만 정작 여러분들은 독서지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라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절대로 아이들한테 좋은 엄마가 될 수가 없어요. 제대로 교육학을 배우고 독서지도를 배우고 보육을 배우고 유아교육을 배우고 각 과목의 전공을 배운 그런 교사들보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라는 부담 다 내려놓으시고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거죠. 오늘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독서지도의 목적은요. 창의적 이해, 비판적 이해, 추론적 이해, 사고력, 논술 이런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책을 읽고 싶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독서지도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왜? 우리 아이가 이후에 살아갈 세상은 스스로 책을 읽고 자기가 배우지 않은 것들,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도 스스로 익혀서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아이라야 이후에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책을 읽어서 이만큼 지식을 넣겠다, 이만큼 아이들한테 비판력, 사고력을 키우겠다가 아니라 그냥 책을 좋아하게 돼서 책 속에 길이 있고 책 속에 재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유아, 초등해서 긴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고요? 책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책에 몰입할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요. 지금 책이 넘칩니다. 사실 책이 옛날보다 훨씬 싸졌고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 전집 장사가 집에 와서 책을 사면 한 100만 원어치 사야 돼요. 근데 지금 책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세상에서 제일 싼 게 책값이에요. 어른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점까지 해서 비싸다고 하지만 12,000원짜리, 15,000원짜리 책, 그 안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술 마시면서 들으려면요 수백만 원 듭니다. 책 한 권 15,000원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책은 아직까지 가장 싼 그런 재화 중에 하나예요. 그런 책들, 책이 넘치는 세상인데 우리 아이들이 점점 책에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왜요? 책보다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책보다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책에서 길을 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여러분들의 관심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너무나 쉬운 방법이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방법이지만 그것이 어느 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엄마는 독서지도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독서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독서 전 활동, 독서 중 활동, 독서 후 활동 이런 것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읽어만 주면 돼요. 어떻게? 제발 순수하게. 묻지 말고, 안 듣는다고 짜증내지 말고, 책 읽어주는 게 얼마나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나중에 가서 책을 읽어주게 되는데, 자, 자기 전에 책 읽어주자 하면서 자기 전에 책 읽어주는데 우리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니 얘가 이제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책 읽어주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이제 점점 짜증이 나는 거야. 한 10분 읽어줬는데 힘들어. 그때 짜증을 내면 그냥 모든 게 허사가 되는 거죠.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딱 그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사실 톨스토이 엄마가 톨스토이한테 책을 읽어줬지요. 책을 읽어줄 때 밤마다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 엄마가 톨스토이한테 책을 읽어줄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가장 재밌는 부분에서 멈춰요. 읽다가 뭔가 재밌어지려고 하면 멈춰버리고 내일 보자 라고 합니다. 이게 일일 연속극의 그런 일일 드라마의 어떤 그런 비법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죠. 아이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책 속에 뭔가 재미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게 되죠. 책을 읽고 싶어 하게 되고 그리고 글자를 알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글을 익혀가는 순서면은 충분해요. 제 딸도 그렇게 키웠고요. 미리 한글을 가르치기보다 한글이 알고 싶을 때 한글을 가르치면 금세 깨우칩니다. 생각보다 책 읽어주기에 힘이 큽니다.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아직 그 글자를 모를 때 이 아이들은 듣기 능력은 이미 수준급이에요.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무조건 책 읽으라 하는 것은 정말 감당이 안 되는 큰 일이에요. 이 아이들한테는 계속해서 듣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듣는 능력이 곧 읽는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듣고 이해하는 능력, 이것이 나중에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돼요. 듣기 능력이 청력이 아니고요. 읽기 능력이 글자 해독이 아닙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듣고 이해한다는 거고 듣는 동안 집중한다는 것이고요.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아이는 읽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읽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충분히 읽어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듣는 것에 집중하는 아이는 읽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고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고 남의 말에 집중을 할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집중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가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5분 특강이니까 지금 귀 기울여서 저를 듣는 거지, 이게 2시간짜리 특강이면 여러분들 못 들을 겁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짧으니까 듣는 거죠. 왜요? 듣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들으면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아이한테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주면서 우리 아이 만 3세, 4세, 5세 집중하는 시간이 2분, 3분, 4분밖에 안 돼요. 근데 책을 읽어주면은 10분, 15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금방 키울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책보다 재미있는 것이 많은 세상에서 책을 광고하고 책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여러분들이 매일 10분이라도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겁니다. 책을 요 정도 읽어줘서 뭐가 바뀌겠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일 10분이라도 우리 아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읽어봐 주십시오. 왜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읽어주라고 하냐면요, 그거는 단순히 책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듣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엄마와 소통하는 능력, 그것과 직결이 됩니다. 제가 제 경험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걸로 아이들이 정말 책을 좋아하게 되고 평생 책을 벗으로 삼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쓸데없이 아이들한테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독후 활동 왜 그러냐 물어보지 말자고요. 예를 들어서 책 먹는 여우라는 책이 있어요. 책 먹는 여우를 보면 책을 읽는데 아이들이 여우를 책을 먹죠. 어떻게 먹어요? 소금하고 후추를 쳐서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 소금하고 후추를 쳐서 먹는지.
그 여우는 육식동물이에요. 그죠? 육식동물인데 책을 먹기 위해서 나름대로 양념을 쳐가면서 먹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 책을 잘 읽게 만드는,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소금과 후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가장 좋은 것, 아이와의 관계가 괜찮다면 책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집에 가서 야, 누구누구야 와봐, 오늘부터 내 책 읽어줄게 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그럴 겁니다. 왜? 그럴 거예요. 갑자기 엄마가 안 하던 짓을 하면. 내가 오늘 가서 비상교육에서 무슨 강의를 들었는데 책 읽어주면 좋다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한테 꼭 읽어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하루에 10분씩 10분씩 그렇게 매일 조금씩 읽어주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독서지도 방법보다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소망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교육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독서지도의 가장 큰 목적은요, 책을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그런 아이로 키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불순한 목적 가지고 우리 아이를 괴롭히고 학대하지 마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책 읽는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강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